유유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 땅과 땅 사이. 인간이 다니지 못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항입니다. 연간 1억 9,500만 톤의 물동량이 오가고 그중에 80% 화물이 액체 화물인 국내 1위, 세계 4위 울산항은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입항 척수는 2만 4천 척, 동시 접안 능력 123척.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들이 울산항을 드나들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한민국 수출 관문으로 배에 실려 바닷길로 수출됩니다. 전 세계로 연결된 울산항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바다 위를 뒤엎습니다. 배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배들을 움직이는 연료는 대부분 벙커CU.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 중 가장 낮은 질의 연료로 탄소를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세계 각국을 오가는 선박들은 전 세계 교역의 90%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선박에서 전 세계 교역의 90%를 담당하는 선박. 세계 각국을 오가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인류의 재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전체에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조선 해운 분야 쪽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한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면은 이 지구의 지금 온실가스에 의해서 기온 상승이 한 1.5 내지 2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내리지 않으면은 지구에 커다란 재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4%를 차지하는 조선 해운 분야. 나라와 나라, 바다와 바다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비 탄소 배출 감축은 이 시대를 사는 전 세계의 과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관망할 수도 없는 시급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수없이 오가며 내뿜는 자동차 매연, 대규모 산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그리고 공단과 인접한 항만에서 배출되는 선박 매연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분야가 이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배출가스로 인해서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의 어떤 질환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배출가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제 주로 발전소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큰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들이 많은데 그거를 발전하는 연료를 바꾼다든지 해서 결국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해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로와 항만시설의 국제적 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만 쓰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1962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개정된 국제 기준에 따라 친환경 선박을 설계 및 건조하며 운항 중인 모든 국제 항해 선박에 연료 배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Transitioning to green shipping is going to happen. As we talk about at the IMO, they already have set this revised strategy that aims to achieve net zero by 2050. So it sent a very clear signal that the shipping industry have to move. And so I think for ports in particular, to be able to provide green fuel, zero emission fuel, is actually going to position them at a very competitive position. So this is economically one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for companies to decide which port they want to call at. So the more able you will be able to offer that kind of fuel, the more attractive you are. 지금까지 배를 움직이는 연료는 벙커CU. 탄소를 내뿜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LNG,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레이 암모니아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물에 넣으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연료인 그린 암모니아입니다. 선박 분야의 친환경 연료는 작년 2023년부터는 메탄올이라는 연료를 지금 적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다음에는 수소를 최종적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수소의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수소로 가기 전에 암모니아를 연료를 쓰는 것을 지금 한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배가 곧 운항이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변화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울산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3만여 명. 거대한 철판을 설계도에 따라 이리저리 자르고 붙이고 하나하나의 블록을 다시 연결하면 수십 층 높이의 선박이 완성됩니다. (1년에) 보통 50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국내에서 건조한 500여 척의 LNG 운반선 중 이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은 절반에 달합니다. 약 2,000명의 설계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12,000명의 임직원과 18,000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LPG, 암모니아 운반선, 컨테이너, 원유 운반선, 고정식, 부유식, 해양 설비 및 각종 특수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 창사 이래 52개국 324개 선주사에서 약 2,300척의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세계 경제 활성화 및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현재 컨테이너선 48척, LNG 운반선 67척, LPG 암모니아 운반선 32척 등 2027년까지 총 157척, 향후 3.5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도크에서 동시에 건조 중인 선박. 세계 해운 2위 업체 머스크가 발주한 선박만 19척. 그런데 이 배에는 기존 선박과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메탄올 연료 힘센 엔진인데요.
메탄올과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5,400마력급 최첨단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입니다. 기존 벙커CU보다 탄소 배출량 25%, 질소 산화물은 80%, 황산화물은 9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이 친환경 엔진은 2025년에는 암모니아 운반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엔진에 친환경 연료까지 선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서 최근 발주되는 대부분의 선박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입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선박은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탄올 이중 연료는 3년 전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수주와 동시에 신속하게 메탄올 선박을 개발했고 올해 초 메탄올 이중 연료를 적용한 컨테이너선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메탄올 DF의 가장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엔진도 저희가 수주함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서 대형 엔진에서 메탄올 엔진을 처음으로 장착을 했고요. 저희 EMD에서 메탄올 엔진을 개발하고 성공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초에 델리버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오대양을 누비던 기존 선박들이 사라지고 탄소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는 배들만 운항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사들도 여기에 맞춰 앞다퉈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메탄올 DF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 DF 시장에는 안심할 정도의 그 격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기출 격차를 좀 더 많이 벌리기 위해서 연구소도 그렇고 저희 설계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물동량 항만 가운데 6개 항구를 가진 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물류 항만, 중국 상하이 항입니다. 컨테이너 처리량 4,700여만 TEU, 화물 처리량 6억 7천여만 톤이 처리되고 있는 우리 경쟁 항만인 중국 상하이 항은 어떤 항만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Shanghai is right now taking a very progressive and also leadership role in positioning itself as the major bunkering port in the world, in Asia, of course. A few things that they are already doing. They are readying themselves to be a bunkering port for green methanol. Green methanol bunkering exercise in Shanghai for Maersk Company. So they did it not only just the bunkering, but they also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allowing the ships to unload and loading cargo. So it is a simultaneous operation that allow bunkering and normal cargo loading and unloading activities to go on. So it is really demonstrating Shanghai having the capability and also the will to really be able to provide green bunker. 선박 연료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동력원이 바뀌는 것을 넘어 세계 해운 물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선박 연료 대전환 시대에 중국 중심의 물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항만마다 LNG나 수소, 암모니아, 그린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물동량이 상하이항 1위, 부산항이 6에서 7위로 역할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 무역선들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Shanghai is also working very closely with other companies in establishing a supply chain for green methanol. They have signed an MOU last year with 3 other state-owned companies, including COSCO, which is one of the biggest shipping companies in the world, to develop a green supply chain, industry chain that would include fuel production, transportation of the fuel, bunkering of the fuel, and also financing of the fuel and certification. So it is really a long-term plan to ensure that will be green methanol being supplied to their customers. 중국은 이미 지난 2022년 자국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레디 선박을 건조해 인도하고 아울러 자국 항만에서 친환경 연료를 바로 주입하는 등 친환경 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종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d the bunkering side, bunkering activities that's going on right now by first movers like Shanghai, Busan Port, or Singapore, they are the ones that are actually really experimenting and also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 of using all this new fuel that have far 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when they are produced to when they're being combusted and used. In looking at other than using fuel oil, which is what we're using for majority of shipping, to switching it to new kind of molecule and try to use that to power ships.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울산항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그 중에서도 물류 전략실 직원들이 가장 먼저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에 뛰어들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최초에 저희가 이 메탄올 선박 연료 벙커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해외 혹은 항만, 다른 국외 항만 그리고 국외 해운 관련 분들이 말씀하신 이건 임파서블 작전이다. 미션 임파서블. 할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관세청에는 기존 벙커 CU 외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연료에 대해서는 선박 연료로 인정이 되지 않아 중과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기존에는 선박에 연료를 넣는다는 것은 배에다 기름을 싣고 주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친환경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 터미널사는 선박 공급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는 인화점이 낮아 위험 화물로 분류가 되는데 관련 급유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울산항은 제도적으로나 규제적으로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바이오 디젤, 그린 메탄을 모두 한국에서는 선박 연료로서 법적 지위가 부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선박 연료로서의 지위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절차도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명세를 통해서 생산 기업이 이렇게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법상으로도 세제적으로도 혜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무에서 유를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항만의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접 항만인 상하이항 그리고 중국 항만이 그런 산업에 대한 선점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울산항과 부산항 그리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 싱가포르. 인구 600만 명의 도시 국가지만 1인당 GDP가 8만 8천 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대표적인 강소국이죠.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금융 인프라가 풍부하고 관광으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즐비한 싱가포르항. 세계 3대 오일 허브의 하나로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e really amazing things about this part of the world, that Singapore was at a crossroads between the Indian Ocean but also East Asia and then Southeast Asia. So you've got this wonderful trade that takes place from the Indian Ocean world, from East Asia, but then also an intra-Asian trade. And this rises and falls over centuries. So there are a number of trading emporiums that emerge. Singapore is one of them. 싱가포르가 이처럼 강소 국가로 도약한 데에는 싱가포르항이 아시아 석유 거래 중심지로서 글로벌 항만 물류가 집중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수많은 선박이 좁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해 이곳 싱가포르를 지납니다.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는 배들마다 옆에 급유선이 붙어 기름 연료를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유를 저장하고 수출합니다. 해운사와 공급사 간 선박 연료를 연결하는 트레이딩 회사. 선박 연료는 거래되는 시세가 톤당 600불 정도인데요. 싱가포르는 연간 5천만 톤, 중국이 2천만 톤, 한국이 1천만 톤 정도 거래된다고 합니다. 선박 연료 시장은 정유사, 급유선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선박 연료를 거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인 해운사한테 정유사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선박 연료를 사서 본선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이 한 번 전체 탱크를 채우는데 적게는 3,000톤, 많게는 5,000톤까지 주유를 하고요. 이거는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한 40억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급사와 해운사, 한국 공급사와 글로벌 해운사를 연결하는 역할인데요. 지금 많은 벙커 트레이딩 회사들이 친환경 연료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있고 해운사가 원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를 언제든지 공급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탈탄소 넷제로를 다 IMO에서 선언을 했고 또 해운사의 고객은 결국 화주기 때문에 그 화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친환경 연료를 좀 해운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산업을 차지하는 선박 연료 시장. 정유사와 트레이더, 해운사들이 싱가포르에 다 모여 선박 연료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연료로의 변화에 맞춰 정부 주도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도 잘 이루어져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시대는 아침을 기다리며 현실화와 선점을 위한 항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벙커링도 사실은 여기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저장만을 위해서 원유 운반선을 띄워놓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그게 가능한 나라고 규제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또는 지원도 또 확실하게 하면서 싱가포르 벙커링 시장 연간 5천만 톤이 이제 잘 공급되고 또 공급 후에 이슈가 없게끔 예를 들면 품질 그리고 뭐 안전 이런 거를 잘 관리하고 하면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료 대전환의 시대. 우리나라 울산항의 강점은 무엇일까? 1960년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한국 최초의 비료 공장으로 들어선 한 공장. 이곳은 지금 친환경 선박 연료를 위한 획기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청정에너지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국내외 항만에 연료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암모니아 저장 탱크입니다. 돔 형태의 이 탱크는 암모니아와 LNG와 같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로 주로 사용됩니다. 네, 현재 뒤에 보이시는 암모니아 탱크는 총 8기 9만 3천 톤의 저장 용량으로 이는 아시아 최대의 규모가 되겠고 40년 이상 안전하게 취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연료 거점 항만으로 지정된 울산항을 비롯한 국내 암모니아 벙커링 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 규모의 2배 이상 수준의 암모니아 탱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 암모니아일까? 암모니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암모니아 탱크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완전한 친환경 원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하 3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암모니아 벙커링, 즉 연료 공급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다. 현재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추진선의 경우 2030년 전후 약 100척 건조가 완료돼서 예상되고 있고 선박 연료로서 암모니아가 상용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전문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3억 5천만 톤의 암모니아가 선박용 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모니아 탱크를 보유한 곳으로 국내에는 이러한 저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고 해외에도 안전성 때문에 경쟁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울산은 암모니아 수요처도 많고 울산항의 입지가 좋아서 이렇게 암모니아 탱크가 있으니 잘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중 수요가 가장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암모니아의 경우 울산이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벙커링 인프라 조성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아시아의 청정 암모니아 허브 역할을 하면서 울산이 청정 수소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했던 울산 항만공사의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전에 화답하듯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제도적 법규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해운 업체들을 찾아가 울산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를 넣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협의체 발족식이 있었는데요. 국내외 공급망 구축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협의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울산항은 정부가 울산 항만공사는 부산항과 벙커링 공급망,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과 그린 항만 동맹을 통해 그린 메탄올 공급망 구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활성화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벙커링 협의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항만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부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연료로 인정되지 않은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실증 사업을 통해 가능하게 했고, 또한 탱크터미널의 선박 연료 공급 면허 취득과 내향 케미컬선 선박 연료 공급 겸업을 허용해 국내에도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 전용 선박이 운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연료 위험 화물 절차 문제도 울산 항만공사가 관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7월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머스크사 컨테이너 선박에 벙커CU나 경유가 아닌 친환경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그린 메탄올을 공급한 건데요. 머스크사 컨테이너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머스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졌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So today we're here witnessing the bunkering of our first e-methanol and biodiesel fuel vessel. This is an incredibly exciting time for us at Maersk and a big step on our journey to carbon neutrality for 2040. 울산 항만공사는 부산 항만공사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최근 친환경 선박연료의 벙커링 관련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해지자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겁니다. 울산항과 12km 떨어진 해상. 초대형 선박 옆에 연료 공급선이 붙어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친환경 연료 공급을 선점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항이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그린 메탄올 연료 공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HD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글로벌 탱크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울산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그린 메탄올 생산 기업도 전부 다 모두 울산항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린 메탄올 생산 기업도 이제 머스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항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미국과 싱가포르 항만, 그리고 글로벌 항만 관련 단체들과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 글로벌 선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글로벌 항만들의 협력은 필수인데요. 울산 항만공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항만 담당자들과 만나 업무 협의도 하고 글로벌 탈탄소화를 위해 협력을 하는 네트워킹도 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을 축하해주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글로벌 NGO 활동을 하는 PE를 만나 탈탄소 네트워킹 MOU를 맺었습니다. To set up the guidelines and to make sure the safety, that is not easy because no one knows, no one handled it before. So that's why to make sure and safety is very important and very challenging for utilizing new fuels. Especially in terms of the green fuels, the major ports like Rotterdam, Singapore, Antwerp, they have already studied a lot.
but still the speed is not so fast because so many stakeholders involved, so many intention is involving. So, however, because of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Ulsan port, they could achieve to make a fast step. That is the big difference. 친환경 선박 연료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파급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항만을 중심으로 종사하는 수많은 기업들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해운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녹색 해운 항로는 녹색 연료 공급망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을 유치하고 에너지 생산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서의 울산항에 대한 역할을 더 키우는 데 저희의 능력과 역량을 집중하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글로벌 선사들과 함께 친환경 연료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탄소 중립을 위한 변화의 물결. 울산항은 그 변화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항이 청정 연료를 써서 운항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울산항의 어떤 청정한 도시, 청정한 터미널 이런 쪽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관련돼 있는 산업들, 그런 산업 분야에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We need some fast movement, fast step. Otherwise, no one can move forward. So that was a great first step, I believe. That's why the first step in Ulsan was a very important and very good signal to the market.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액체 화물을 처리하는 울산항. 이곳은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최초로 수소 항만이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연간 32만 톤의 수소를 생산 처리하는 세계 최초 수소 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로 구성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취급 가능 여부는 항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특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능과 경쟁력을 확보해서 친환경 특화 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2050년 선박 탄소 중립 선언 앞에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친환경 선박 연료는 어떻게 먼저 선점할 것인가? 32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서 또한 약 3조 5천 원의 경제 효과도 있고요.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해서 보관했다가 유통까지 시킬 수 있는 거점 항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부두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 200조가 넘는 선박 연료 시장. 아직 우리나라는 그 시장에 출사표만 던져놓은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4위 액체 항만, 세계 4위 탱크터미널 클러스터 항만 울산항.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에서 울산항만공사의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쉽지 않았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혁신적인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울산항은 현재 녹색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선박 정책과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면서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일.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새로운 일, 불가능한 일은 이제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글로벌 항만들도 우리 쪽에 유럽의 유수의 항만들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게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그 울산의 항만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산항은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전초 기지로서 전 세계의 이런 분야에 대한 리더를 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번영을 이루었고 바다는 인류에게 풍요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마주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해운 항만 정책과 개발. 그 선두에는 울산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녹색 항로의 길.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원료로 저 바다를 힘차게 가르는 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에서 울산항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